네, 저희 교육위원회가 훈훈합니다. 예, 우리 후보자님 긴장 푸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역대 어떤 정부든 지방에 있는 학교들을 좀 더 육성하려는 방향성은 뭐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와 지금의 이제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비교하는 것이 그냥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까 후보자께서 방향성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체계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의대 증원을 하는 문제, 이거 진보 보수 모두가 동의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죠. AIDT, 새로운 혁신적인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 모두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죠.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입니다. 그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또 그 AIDT 문제라든지 방향성은 옳았지만 어떤 절차적 합법성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목표는 있지만 같은 목표라도 어떻게 추진하느냐, 어떻게 촘촘히 어떻게 열과 성을 가지고 또 상대방을 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엄청 제일 중요한 덕목 아닌가, 이런 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시려면 현장과의 네. 아주 많은 소통들이 필요할 텐데, 네. 이제 후보자께서 처음에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셨을 때는 저도 이제 기사 보도자료로 봤는데요. 국민추천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했다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많은 분들이 또 반대 여론이 들끓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장을 소통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셔야 되는데 그럴 자신 있으세요? 사실은 언론에 처음에 일부 정말 극소수의 분들의 반대 성명, 반대 기고 이런 걸로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된 뒤에 정말 많은 분들의 지지 성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소통하지 않은 그런 총장이었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인정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후보자님, 네. 인정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불통의 정부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가치와 방향성은 정해져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설득하고 끌고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슴도치처럼 아파도 끌어안으려는 노력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지금까지 비난하고 비판했던 많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왜 나를 그렇게 공격했느냐라고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 미처 보지 못했던 나의 잘못들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오히려 그분들의 말씀을 더 많이 귀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저는 이제 장관 후보자님 보면서 교육에 대한 철학보다는 성장 위주의 말씀들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왔는데 아까 이제 박성준 의원님하고의 질의응답 과정 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잘 살려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라는 타이틀을 다는 이유가 그 대목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는 성장을 위주로 하는 경제 쪽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회부총리의 영역에 있는 수장의 역할로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교육부 장관의 자리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질문에 그런 답을 해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료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 입시학원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보고 계시죠? 찍거나 찢기거나 내 인생의 봄은 끝났다. 특히나 한 학생이 투신한 입시학원이었습니다. 이게 뭐 오래전 일도 아니고 25년에 있었던, 그것도 한 달 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산에 한 예고 여학생 3명의 집단 투신이 있었고 또 영등포의 한 학원에서 여고생 투신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살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 그 오명에서 벗어날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제가 13년도하고 23년도 통계치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숫자는 28.5에서 27.3으로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10대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대도 증가했습니다. 30대부터 쭉 80대까지는 다 줄어들었거든요. 10대는 보면 10년 전 대비해서 4.9에서 7.9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소를 했고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후보자님께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너무 아이들이 여유가 없고 어려서부터 어떤 강박관념 속에서 경쟁 위주의 사회 구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걸 좀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책을 갖고 계세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입시 경쟁을 좀 완화시키고 이런 것들의 저변에 공교육 강화라던가 그리고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단지 지역 9개 대학만 성장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지역을 고루고루 잘 살게 하는 성장 동력을 거기서 만들므로써 지역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수도권으로 와서 서열 경쟁을 하는 그런 풍토를 기본적으로 없애고자 하는 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책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벗어나게 하고 싶으신 그렇습니다. 욕심이 네.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것은 교육부만의 숙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 발전 문제는 교육부뿐 아니라 뭐 기재부, 산자부 할 것 없이 모든 부처가 들러붙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어찌 보면 장관님이 얼만큼의 정치력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권민정 의원님 아주 질의 내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논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불쾌근레어와 피로감 평가 연구에 대한 이 논문을 보면 저도 사실 이공계의 학자도 아니고 이런 논문을 써본 바가 없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이게 맞냐 물으면 당연히 이거는 두 개의 다른 논문이다고 말씀하실 거고 그러나 제 눈으로 보기에도 마지막에 있는 결론도 내용이 다 똑같고 그러나 하나는 불쾌근레어고 하나는 피로감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논문으로 이 해당 학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셔서 저는 결국 지금 이 인사청문회를 사실 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께서 청문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특히 이공계열에 계신 교수님들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여당의 의원인 저로서도 명확하게 이게 납득되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좀 유감스러운 게 오늘 하루 종일 자녀 문제와 논문에 대해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얼만큼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 미래 비전은 얼만큼 품고 있는가를 물으면서 자격이 되는지를 여쭤봐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님도 그 논문과 자녀 문제에만 폭 빠져 계셔서 그런지 다른 질문들에 대해선 이렇다 하게 답을 못 내놓고 계세요.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그 AIDT에 대해서 교육 자료냐 교과서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왜 그거 하나 답을 못 하십니까? 교육 자료로 지금 논의 중인 걸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게 아니라 저희 교육위 안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육 자료인 거죠. 왜 교육 자료죠, 그러면? 교육 왜 교과서만 안 되고 교육 자료여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합니다. 네, 교과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걸로 모든 통용되는 자료고 그 교육 자료는 그야말로 참고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네. 단순하게 이게 강제성을 띠는 교과서냐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자료냐를 넘어서서 1년 동안 이 교육위 안에서는 교육 분야 안에서는 엄청난 공방이 있었던 분야예요.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툭 하고 질문만 나와도 술술술술
후보자님의 그 교육적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실망스럽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던 이유는 공약으로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AI DT를 써서 지금 AI 교과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AI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만들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곳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 자료로 가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뭐 강제성을 띠는 교과서냐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아까 누군가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유보통합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첨예한 이견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이견차가 있죠? 그러니까 보육계하고 유아계 사이에 그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일단 보육계는 연령을 0세에서 5세까지 일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유아계는 이원화해서 0세에서 2세, 3세에서 5세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격 조건과 또 어떤 그 교육기관의 시설 규모 가지고도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는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직무를 유기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께서 고등교육의 전문가이시니만큼 아무래도 초중등에 대해서는 숙지가 안 돼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준비하라고 뒤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합류해서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교사들의 자격 부분도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보육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정리 안 돼 있습니다. 돈 문제도 정리 안 돼 있고,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도 정리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인지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게끔 해주셔야지. 아니, 지금 후보자께서 답을 잘 못하시면 뒤에서 자료라도 넘겨주시면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후보자 혼자서 지금 이거 다입니까? 어떻게 1부터 100까지 후보자가 모든 정답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게다가 우리가 쉬는 시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후보자께서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십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서 예산 문제가 이제 모두의 고민일 수밖에 없고,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실 건가가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이게 교육부가 단독으로 드립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자체도 그냥 단순히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을 키운다, 이게 아니라 그 국립대가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산업은 어떤 분야가 가장 특화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학교를 시작으로 하긴 하지만 거기에 연구기관도 붙어질 것이고요. 산업도 받쳐줘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정주 여건도 만들어지고, 때로는 공공기관까지 오고, 이렇게 되면 지금 그냥 제가 꼽아만 봐도 뭐 과기부나 산자중기나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들러붙어야지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본 취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려면 범부처 차원에서의 TF가 됐든 특위가 됐든 뭔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부처가 붙어야 될 사업이라고까지는 확대를 못했고요. 지금 제 상황에서 저는 이제 총장으로서 특히 이제 연구단지 내에 있었던 총장이었잖아요. 충남대학이 그 과학 연구단지에 있어서 제가 대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정부 출연연하고의 그 담화물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거점국립대는 연구 역량이 커져야 그 지역 산업도 특화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정부 출연연과 학생도 같이 공유하고 교수진도 공유하고 논문도 같이 써야 이거는 경쟁력이 있겠다 해서, 사실은 그 글로컬 제가 신청하기 위해서 그런
NST 그 정부 출연연 전체와 충남대가 협약을 파이프라인을 맺어서 플랫폼을 만들고 교수를 같이 뽑고 물론 이제 과기부가 협조해줘야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NST 산하에 모든 정부 출연연이 다 동의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경험이 충남대 총장 시절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 네. 가능성을 저희가 기대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충남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를 살펴보시면서 어디를 어떻게 매칭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림들이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모르신 말씀입니다. 네, 뭐 저희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반대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지금은 너무 그냥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냥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빠르게 그 정확한 청사진을 좀 잘 알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이 교육에 대한 정책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현장의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또 학습 동기도 유발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의도로 시작은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좌초되면서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행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르칠 교사도 혹은 공간도 마땅치가 않고 과목들도 그리고 이 고교학점제로 취득한 학점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현장의 혼란이 상당히 심한데 원래대로 하자면 이게 이제 수능 시험을 개편하는 것과 같이 이제 이 투트랙으로 갔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하나만 시행이 되고 수능 시험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 보니까 생기는 좀 문제점들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이 지금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현장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겠는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정해진 그런 그 고교학점제의 틀을 당분간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나 현장의 문제점들은 해결하고 개선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또 뭐 그 최소 성취 보장제 같은 데서 최소한 5시간씩 선생님들이 보충 수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무조건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엄청 주는 그런 행위여서 그런 것들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신 부분들을 개선하는 거 그리고 패스 페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거부터 현장을 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가 지금 그 고교 학점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네, 그것뿐만이 그래서, 아니고 네. 또 이제 죄송합니다. 말씀을 끄는 것 같아서 학생들이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결정이 안 돼서 일단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기에는 굉장히 또 학교 선생님들이 다른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진로하고 학업에 대한 설계 지도도 좀 체계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